이제 이 소식은 현재 우주와 국방산업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랩 이번 주 소식과 뉴스들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은 헝그리 히포의 지금 이동 경로입니다. 지금 배가 파나마 운하를 잘 거쳐서 미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는 이런 추정 모습입니다. 우선 헝그리 히포가 뭔지부터 보면은 뉴트론 로켓의 상단부 페어링, 위성 보호덮개를 부르는 별명입니다. 하마가 입을 벌리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고요. 이 헝그리포의 기술적 혁신은 기존 로켓들은 우주에서 페어링을 분리해 버리거나 바다에서 어렵게 건져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헝그리포는 로켓 1단에 고정되어 있고 우주 공간에서 입을 벌려 위성을 보낸 뒤 다시 입을 다물고 1단 로켓과 함께 지상으로 귀환합니다. 재사용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페어링 분실이나 손상이 없기 때문에 재사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다음 발사까지의 준비 기간을 최소화하는 로켓랩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럼 이제 저 화물선이 뉴질랜드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미국 동부로 향하는 이유,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 중인가 하면은 로켓랩의 R&D 본진과 실전 발사장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로켓랩의 고도화된 탄소섬유 제조시설과 대형 구조물 테스트 장비가 뉴질랜드에 있는 도시인 오클랜드에 있습니다. 여기서 헝그리포의 실제 비행 모델을 제작하고 극한의 압력을 견디는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 볼티모어에는 로켓랩의 새로운 스페이스 스트럭처스 컴플렉스가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부품들을 이곳에 모아 최종 점검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볼티모어에서 점검을 마친 부품들은 인근 버지니아주 월롭스 아일랜드 발사장으로 옮겨져 실제 발사 준비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제작 및 검증을 거쳐서 미국 볼티모어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버지니아 발사대로 이동시키는 게 이제 최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 및 주요 마일스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년 1월 20일경 볼티모어에 입항합니다. 헝그리포가 미국 땅을 밟는 순간인데 하역 작업과 시설 입고 소식이 뉴스로 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아마 도착하면은 이제 좀 더 기대감이 커지겠죠. 일단 이게 도착해야 뉴트론을 뭐 쏘든 말든 할 테니까요. 26년 상반기에 1단 본체 및 엔진 결합을 합니다. 이미 제작된 뉴트론 1단 로켓 본체와 아르키메데스 엔진 9개가 헝그리포와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6년 중반 발사대 지상 연소 테스트를 거칩니다. 실제 발사대에 로켓을 세우고 엔진을 점화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뉴트론의 실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가 좀 기대감 피크를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기대감은 가장 큰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 테스트가 끝나면은 뉴트론의 첫 발사가 이루어지겠죠. 로켓랩이 중형 로켓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공식 데뷔하는 역사적인 날이 됩니다. 이제 로켓랩은 이 뉴트론에 진짜 많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할 거지만 이 첫 발사가 가장 임팩트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좀 빠르게 보고 싶은데 우선 1분기를 얘기해 놨지만 시장에서는 2분기에 쏘지 않겠냐라고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 최종으로 발사대에 세우고 실제 발사는 2분기에나 이루어질 거라는 게 조금 시장의 중론이긴 합니다. 이제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은 이번 헝그리포의 미국 상륙은 로켓랩이 연구실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상업 발사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좀 강력한 모멘텀이고요. 하마 입이 다시 닫히고 지상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순간 로켓랩의 기업 가치는 한 단계 더 점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첫 발사에 성공하면은 진짜 주가가 우주 갈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중형 로켓이 쏘아지는 순간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좀 다시 쓰고 기업 가치가 진짜 퀀텀 점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뉴트론 발사입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캐시우드의 로켓랩 지분 매각이 있습니다. 최근 캐시우드 매매 내역을 보면은 로켓랩을 대거 매도했습니다. 매도 배경을 보자면은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특히 ARKX 우주탐사 ETF인데 로켓랩의 비중을 좀 크게 줄였습니다. 근데 좀 들여다보니까 교체 매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리밸런싱 이야기죠. 저 기사에서 언급된 건 아처 같은 혁신 모빌리티 종목을 사기 위해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종목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로켓랩을 매도한 것으로 좀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로켓랩은 최근 우주산업 내에서 성과를 내며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캐시우드는 더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처 UAM 관련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략을 취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를 보자면은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지난주에 70만 주에서 80만 주 정도의 로켓랩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제 저 소식과 함께 나온 이제 100만 주 이상 대규모 매도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캐시우드가 아니라 로켓랩 내부자 매도 소식이었습니다. 악재에 의한 돌발 매도는 아니었고요. 사전에 계획된 세금 납부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이 큰 매도였습니다. 우선 아담 스파이스 CFO가 템비 5-1 매매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된 것인데 평균 75.5달러에 130만 주 정도가 매도됐고요. 이날 아마 주가가 출렁했다가 다시 반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았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매도 시점과 수량을 정해놓는 시스템이고, 최근에 뭐 특정 나쁜 소식이 있거나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판 거는 아니에요. 이제 로켓랩이 막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팔았나를 좀 추측해보면은 스톡옵션 행사와 세금 문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CFO가 같은 날 약 73만 주의 스톡옵션 주당 1.09불이라는 아주 낮은 가격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주당 이 가격에 73만 주를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 가격 사이의 차익에 대한 막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최근 로켓랩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만 약 2,700만 달러, 하나로 약 35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이 막대한 세금을 현금으로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으로는 자산 다각화인데, 로켓랩 주가가 최근 전고점 부근까지 급등하면서 CFO의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로켓랩 주식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을 때 일부를 현금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무 전략이고, 이번 매도로 보유 지분이 약 50%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13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이해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산 다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좀 높은 확률로 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문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작년 9월에 계획된 매도였고, 낮은 가격에 받은 스톡옵션에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 내부의 상황이 나빠서 던진 그런 런이라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른 덕분에 세금도 많이 나와서 일부 수익 실현을 겸해 세금을 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자 매도는 시장에서 고점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번 건은 사전에 계획된 세금용 매도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악재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물량 소화 겸 하락했다 오른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뭐 회사에 이상이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로켓랩 CEO 피터백이 미국이 화성 탐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소식이고요. 내용으로는 행성 간 과학 탐사에도 상업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단 현재의 문제점을 꼽았는데 너무 비싸고 느린 탐사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성 간 탐사, 일단 화성이나 목성 등을 얘기하고요. 나사가 모든 것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식이었어요. 문제점으로는 하나의 미션에 수조 원 예산이 투입되는 고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과 위험 부담 때문에 10년에 한두 번 정도만 대형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이 보수적 접근, 압박 때문에 검증된 기술만 사용하게 되고 이는 혁신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터백이 주장하는 해결책으로는 상업적 기반의 도입인데, 이제 행성 탐사도 민간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마치 과학자가 연구를 위해 배를 직접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상업용 선박에 공간을 빌려 장비를 싣는 것과 같은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페이스X의 스타쉽처럼 거대한 화물 운송 능력을 갖춘 민간 로켓을 활용하고 행성 궤도에 민간 통신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구독 형태로 이용하고 민간의 표준화된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행성 탐사에도 민간 서비스, 민간 업체들이 뛰어오고 거기에 수주를 맡기다 보면은 당연히 로켓랩, 스페이스X 이런 우주 기업들은 돈을 버는 구조죠. 그 의미하는 바가 시장 파이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0억짜리 시장이 있으면 100억짜리 시장으로 늘어나면 이거에 따른 멀티플 증가로 기업들은 상승하겠죠. 돈 벌 먹거리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제 변화될 미래 모습을 보자면은 상업적 모델이 정착되면 다양한 미션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비용이 저렴해지므로 소규모 과학팀들도 각자의 탐사 장비를 여러 행성에 보낼 기회가 생깁니다. 한 번의 실패가 전체 예산의 파탄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운영자가 아닌 고객으로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민간 기업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더 좋은 혁신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죠.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투자를 받고 하는 거죠. 시사점으로 정리해보자면은 결국 우주 탐사도 정부 주도의 특수사업에서 민간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이고, 이는 우주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단순히 꿈의 영역이 아니라 물류와 인프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기에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꿈의 영역에서 상업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섹터에 좋은 바람이 불고 있죠. 그게 로켓랩을 상승시킨 이제 촉매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미래를 담당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온 주가는 조정은 받겠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이제 초기 꿈틀거리는 상승 섹터라고 평가받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걸 인정하니까 그 인정을 반영한 게 주가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주가라는 게 결국 시장 참여자들 중심에서 만나거든요. 매수자와 매도자 그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시장 참여자 대부분들은 로켓랩의 상방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천장 없이 계속 쭉쭉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각도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살짝 광기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영역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피로감을 언젠가 한번 해소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도 주주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도 사실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근데 기업 뉴스나 섹터 상황들을 보자면은 이게 고평가라고 평가하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좀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점 뚫고 위에 있는데도 지금 하루 변동폭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좀 그날그날이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이 참 좋고, 뉴트론 발사 전까지 좀 많이 상승하고 뉴트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전쟁부 장관의 로켓랩 방문이거든요. 이제 이 소식은 현재 우주와 국방산업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가 왜 방문했는지를 보면은 미국 국방부 장관, 현 정부의 전쟁부거든요. 이번 방문은 단순히 공장을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로켓랩의 위상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위치한 로켓랩 엔진 개발 및 제조 단지고, 맥락으로는 국방장관의 자유무기고 전국 투어의 일환이에요. 이는 미국의 제조 역량을 재건하고 민간 기업을 국방 공급망의 핵심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과 주요 의미를 좀 보자면은, 이번 방문에서 장관이 남긴 발언과 행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국방 공급망의 세대 교체의 선언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장에서 안주하는 구시대적 대형 기업에 보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명시했고, 대신 로켓랩처럼 혁신적이고 속도가 빠른 기업에 더 크고 더 길며 더 예측 가능한 계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기존 방산 건물들 중심의 생태계가 로켓랩과 같은 신흥 강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을 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주 패권의 중심지로서 공장을 강조했는데, 우주 패권은 궤도가 아니라 공장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로켓을 쏘는 기술보다 전시에 얼마나 빠르게 많이 신뢰성 있게 로켓과 위성을 찍어낼 수 있는가, 이 제조 능력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로켓랩의 수직 계열화된 생산 라인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전장으로서의 우주 지배력 강화입니다. 장관은 미래의 전장은 우주이며 이곳에서의 지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로켓랩을 단순한 운송업체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를 어디든 투사할 수 있는 자유의 무기고의 엔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로켓랩이 향후 미국의 우주군사 작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음을 좀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전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나사도 이런 로켓랩을 콕 찍어서 오피셜로 샤라웃한 게 있었죠. 최근에 보면 로켓랩 좋은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제 국방 예산을 2천조까지 올려야 된다, 빨리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국방주들이나 우주기업들은 더 기대해볼 게 많이 생겼어요. 이제 우주와 국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연히 예산이 투입될 거라서 더 많은 계약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미래입니다. 이제 향후 기대해볼 만한 투자 및 산업적 관점을 보자면은 대형 계약의 가능성입니다. 국방부의 더 큰 계약, 약속에 따라 최근 수주한 8억 1,600만 달러 1조 원 규모의 위성 계약 이상의 대규모 후속 수주가 기대되고요. 뉴트론 로켓의 중요도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중대형 로켓 뉴트론이 미국 국가안보 자산을 쏘아 올리는 핵심 자산으로 조기 채택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발 뉴트론이 잘 날아가기를 지금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성공할 거라 결국에 이거는 다가올 미래죠. 그리고 극초음속 테스트인데 미 국방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 로켓랩의 헤이스트 로켓 활용 빈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 위성이 파괴되었을 때 며칠 내로 즉시 대체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신속 대응 분야에서 독보적 지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 번 검증이 됐고 이미 그거에 맞게 로켓을 쏘아 올려서 성공까지 했죠. 그래서 반응형 우주랑 이 헤이스트 극초음속 로켓이 계속적으로 계약을 좀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국방부랑 맺는 계약은 뭐 한두 푼짜리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덩어리가 커서 기업 매출을 팍팍 끌어올려줍니다. 팔란티어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또 미국 정부, 국방부와 계약들이 계속 터지다 보면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믿고 맡기는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효과가 되게 잘 돌아요. 팔란티어도 아시겠지만 정부 계약에 의존해서 빌빌기는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되게 조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민간 기업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 국방부,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섹터 이런 기업들은 좀 기대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 그거에 맞게 또 많은 계약들이 터져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해볼 만한 점이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사점 보고 마무리해보자면은 이번 방문은 로켓랩이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이나 소형 로켓 회사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직접 밀어주는 핵심 방산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보여주는 대외적 선포와 같습니다. 특히 주주환원보다 생산 확대를 하는 기업을 돕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로켓랩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 기조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트럼프도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계약과 수주 줄 테니까 주주 환원, 배당하지 말고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하지 말고 생산 확대를 해라. 공장 짓고 투자해라 설비에. 그래서 미국 제조업도 살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근데 어차피 로켓랩은 뭐 그런 거를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조와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몹시 긍정적이죠. 이번 주 나왔던 소식들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이제 뭐 캐시우드랑 내부자 매도가 있지만 뭐 그런 거는 그냥 단기 물량 소화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다 묻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좋은 소식들이 나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로켓랩 주주분들은 모두 지금 굉장히 기쁘실 텐데 모두 축하드리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이번 주 주가도 조금 계속 신고가 행진을 달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켓랩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